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볼게요. 증시 현황에서는 지난주 2주 동안 신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행입니다. 원래 이렇게 급등한 뒤에는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지지한다는 건 좋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투자 방향을 봤더니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조금씩 상승해 가고 있는데 반대로 에너지랑 헬스케어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히 볼 거고요. 마지막 이슈 러시에서는 테슬라 이번 주 주주총회가 있었죠. 액면 분할을 하게 된 이야기랑 그리고 6월 달이 바닥이었다는 설이 있는데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국가보다는 기업별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기업의 실적과 전망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올라간 기업을 보면 왼쪽 위에 쇼피파이,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이죠. 17% 상승이 나왔고 오른쪽 아래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아틀란시아가 2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이 그래도 상승폭이 컸는데요. 원자재 수출 국가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보면 역시나 반등을 조금씩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1.7%, 엔비디아 4.5%, 그리고 메타가 5% 올랐고 아마존은 지난주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 4.3% 올랐습니다. 내려간 섹터를 봤더니 헬스케어랑 에너지가 강하게 좀 내려온 모습이고 이거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국 거래량을 살펴볼게요. 왼쪽은 미국 전체고 오른쪽은 ETF인데요. 신기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TQQQ랑 SQQQ가 2, 3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말은 즉슨 나스닥이 이제 더 상승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가감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조금씩 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3개 기업을 보면 애플이 이번 주 2%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9.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자릿수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KRBN이 이번 주 급등이 나왔죠. 5%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16%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아 중에 하나였던 유니티가 5%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77%가 됐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에너지랑 원자재가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놓고 보면 기술주가 3.3% 급등이 나왔고 커뮤니케이션이랑 경기 순환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랑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섹터를 보면 가장 많이 빠진 게 에너지인데요. 5%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21%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섹터를 보면 올라가는 섹터가 있고 내려가는 섹터가 있는데 에너지가 원래 고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적었었죠. 이런 식으로 섹터에도 순환이 일어나니까 한 섹터에 몰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주요 지수를 보면 미국 전체 시장이 이번 주 1% 상승이 나왔고 대형 성장주가 2% 올라가면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배당 쪽에서는 거의 보합을 유지했는데요. 고배당 ETF인 SPYD가 1% 상승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쪽에서도 상승이 일어났죠. TQQQ는 2% 상승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지난주 대비 이번 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얼마나 메꿨냐 가장 높은 순을 살펴보면 우선 클라우드가 지난주 대비 이번 주 4%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이버 보안도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청정 에너지 중에 ICLN이 11% 급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 주 PBW가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서 게임도 이번 주 3%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33%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 기업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인데요. 왼쪽에 있는 성장 기업의 문제아를 보면 역시나 메타 플랫폼이랑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는 그래도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메타 플랫폼은 그냥 하락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타 플랫폼이 바닥에서 반등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냐 요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빅테크 상승에 메타 플랫폼도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좀 저조한 모습이죠. 아직도 고점 대비 하락률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곡차곡 올라서 45%까지 올라왔고 테슬라를 보면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고 이번 주 좀 조정을 받아서 고점 대비 하락률 30%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 기업인데요. 시스코 시스템의 고점 대비 하락률 30%를 차지하고 있고 오른쪽을 보면 홈디포가 차곡차곡 올라와서 26%까지 올라왔죠. 원래 30% 넘었고 JP모건과 동등한 수준이었는데 JP모건은 못 올라오는데 홈디포는 올라온다. 그러면 인테리어 관련된 산업이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SQQQ입니다. 985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앞에서 금요일만 놓고 본 거랑 동일한 거죠. SQQQ 나스닥 100에 투자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하락에 3배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2등을 보면 SOXS 이것도 반도체 3배인데 반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락에 베팅을 이번 주 강하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하락을 안 하고 다시 반등을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3배로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그래도 건강하게 상승에 베팅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순매수 1, 2위를 차지했던 SQQQ랑 SOXS를 보겠습니다. 3개월의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하락만 해왔죠. 원금 회복을 위해서 레버리지에 손을 대시는 분도 많은데요. 오히려 더 깊은 높숙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나스닥은 하락을 딛고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분할 투자하면 하락 베팅보다 더 건강하고 오히려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슈 러시, 최근 이슈랑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중요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등이 나왔죠. 게다가 서비스업 지표 또한 좋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조짐이 사그라드는 모습입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기업의 실적이 더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대를 조금 더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애플이 55억 달러 채권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 채권 시장이 핫하죠. 신용등급이 좋은 애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도 싸게 돈을 빌리겠다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싸게 돈 빌려다가 자사주를 매입해 주니까 당연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기업 아이로봇을 2.2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몸집을 키우거나 주식을 방어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이런 위기 때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꼭 내 기업 잘 투자하고 있는 건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금요일 발표된 내용인데요. 미 고용 53만 개 증가했다고 합니다. 탄탄한 고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3.5%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서운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건강하다는 건 좋은 신호니까 굳이 나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테슬라인데요. 이번 주주총회로 인해서 3대1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죠. 언제 하겠다 확정된 날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꼭지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3대1로 주식 분할하겠다는 이야기죠.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300달러대 매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단 말을 했죠. 지난번에 테슬라 기업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안타까웠던 게 주식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 기업은 규모를 키우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슬라
테슬라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을 얼마나 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지만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기가팩토리 신규 공장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예정을 했는데요. 미국, 인도, 캐나다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공장이 생긴다는 건 좋은 신호니까 생산이 늘고 매출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전기차 경쟁이 요즘 심한데 테슬라 경쟁 상대가 전기차가 아니라 기존차라고 합니다.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존차는 얼마나 빨리 줄어들느냐, 대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전기차 기업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 테슬라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는 정점을 찍었고 다행이죠.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기 침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바닥은 지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고치 대비 하락률을 보면 6월 16일이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S&P 500이 23% 하락했고 나스닥은 32% 폭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봤더니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이란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추가로 바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약세장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었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거다. 게다가 대기업 실적 수치도 여전히 좋으니까 강세장이 이어질 거란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주장을 보면 재정 및 통화정책은 더 긴축이 이어질 거고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리수를 둘 거다. 주택시장 금리가 높다. 노동시장은 후행지표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느끼는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이미 선반영이 일어났고 예상보다 좋아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추가 상승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돈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번 전고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애플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죠. 이제 전고점까지 9%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고점 도달하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평균 이상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애플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36% 줄였죠. 소각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데요. 돈도 많은 기업이니까 경기 침체에 더 방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보겠습니다. 2022년 2분기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지출을 봤더니 550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총 2천억 달러가 넘었다는 건데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고 증가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클라우드 1인자가 아마존이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마소와 다른 기업들은 연합전선을 제시하고 있고 정보 조달 산업을 나누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정보 산업을 아마존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만큼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점유율을 봤더니 가장 1위, 1등을 차지하고 있죠. 34%입니다. 마소도 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 앞으로 시장을 얼마나 더 키워갈지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올해 초부터 매주 커피값 아껴서 S&P 500 한 주 사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30년 뒤 2억 원이란 자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현재 32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건강한 투자 올해 함께하는 수페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페 빌리지에 놀러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